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 관련 교육 영상,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어느 시점에서 쓰냐면요, 웬만하면 이런 비수기 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왜 2배 레버리지 ETF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미리 학습이 되었으면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비수기 시즌이 이제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도래를 했었을 때 레버리지 ETF를 차곡차곡 축적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돈 대비 보다 못해도 한 1.75배 정도까지는 레버리지를 쓰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제 질문하는 게 이렇게가 나오겠죠.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적립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거치식으로 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즉, 이게 파생 상품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거치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비수기 때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수기 구간대에 거의 돌입했던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겠죠. 비용이 많이 나가고 내 원금도 많은 손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식을 요 시기에 쓰라는 이유는, 이제 어차피 이 구간 대비도 좀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 놓다가 이제 비수기 타이밍 되면 비중을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이 모으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레버리지는 언제 쓰는 게 맞냐면요, 급락일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급락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착각적으로 보여지지만 그건 데일리, 그러니까 일간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렇게 눈이 길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넘어가고 언젠가는 다시 또 반등이 옵니다. 그러면 급락일 때 매입을 좀 적립식으로 더 많이 매입을 해 놓으면 급등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 먹기에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이다라는 측면이 일단 내 믿음의 영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 구간대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우상향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향이 계속 된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졌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레버리지 ETF를 쓸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오해하는 게, 교육용 영상에서 대부분 증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단타형이다, 계속 들고 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은 무엇이냐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간으로 데일리로 파생을 운용을 해서 장 마감에 그 파생 상품을 다시 한번 종료를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차이가 계속 뭐 벌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완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적립으로 놓고 우상향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기초 지수가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믿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 기초 지수에 있는 비트코인의 상품에 기반해서 파생이 따라가는 추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만 어느 정도만 커버만 해준다라고 하면 내 비용 대비 부분을 충분히 다 이겨내고도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단점이 있죠. 단타를 잘 하시면 이런 형태로 쓰는 전략으로 내놓았던 상품이지만, 장기 투자도 일정 내가 비용의 수수료를 감당하면서도 써볼 만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건 한번 시작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도달하기 전때까지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립을 띄엄띄엄 하셔도 안 됩니다. 대부분 했다라는 분들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자, 저희가 우상향을 믿었어요. 그리고 적립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물이 달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상향을 믿지 못하니까 적립을 띄엄띄엄 했겠죠. 우상향을 믿더라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또 띄엄띄엄 했겠죠. 그래서 결과가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기초의 기본 베이스를 다 깔아두고 이걸 다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해야 이 레버리지에 쓰는 전략이 100% 나오고 성공률도 거의 8, 90% 이상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번 상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상품이 이제 BITU가 되겠고요. BITX가 있는데요. 일단 BITU는 프로쉐어즈에서 나왔던 상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현물로 2배를 추정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일일 가격 반영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루하루 반영을 해서 컷한다라는 겁니다. 상품을 종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격적 추이가 일간에 있는 이 움직임에 따른 수익성 부분의 추이에서 수익을 못 냈다고 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거 대부분 증권사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운용 버전 그리고 보안 버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나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보게 되면 배당률과 운용 보수가 0.95 월배당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품은 그냥 현물 추정이고 배당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용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적기 때문에 BITU가 장기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약점은 내가 현금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BITX는 이 볼라틸리티에서 나왔던 운용사에서 2배 BITX를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선물 추정을 2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계약에 있는 게 매일같이 롤링하고 매일같이 마감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수익 부분이 현물 추정 대비보다는 선물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 대신 운용 보수가 생각보다 사악하고요. 1%더 높고 그 다음에 배당도 어느 정도 주는데 선물에 따른 변동성 추이에 따른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장기적 투자 부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총액에 있는 비용이 너무 커버리면요. 이거에 현혹이 돼서 여기를 충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 모수에 있는 금액이 커질수록 내 손해율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기성으로는 별로 좋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가 현금성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차라리 BITX를 겸용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쓰실 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렉스에서 나왔던 이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 추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일간 형태로 타겟을 해서 가져가는 상품인데 1, 2성과의 레버리지 부분을 좀 추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유사하고요. 이 상품을 토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특징적인 건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죠. 비용이 가장 높은 거 BITX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BITU와 BTCL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이 BTCL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ETF 운용 부분의 출혈 경쟁도 매우 심한데요. 이 순자산 총액도 이제 아예 쌩깔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팔 때 팔아야 되는데 유동성이 매우 적어요. 그럼 못 팔겠죠. 그래서 BTCL은 유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비용도 좀 적당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BITU 나는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비용도 적절하게 커버를 내가 감수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BITX를 선택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만큼 잘 따라가냐 그리고 그만큼 잘 주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번 편에서도 또 준비를 했는데요. BITX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에 있는 배당을 주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것도 선물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배당도 유지가 됩니다. 즉 횡보하는 기간에서 거래량이 매우 많이 줄어들거나 변동성도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배당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이제 일드맥스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상품도 이번 형태에서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즉 변동성이 계속 줄고, 변동성이라는 건 관심도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여기에 베팅을 안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비수기 때는 그래도 최저 보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저에 있는 구간의 평균, 최저 이자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상품을 좀 적재적소로 잘 섞어서 믹싱을 해서 수익성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TX에 있는 지금에 있는 배당 이익을 보고 우리가 이걸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비교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 데이터 추이를 보았을 때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비슷한 형태, 비트코인에 이제 추정을 해서 다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좀 좋았을 때 패턴일 때 이제 BITU가 기간이 좀 짧습니다. 오히려 BITX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추정할 때는 잘 추정을 합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도 어디에 있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네요. 다행히. 그 다음에 이걸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일단 BTC로 한번 쳐볼게요. 있을까요? 있네요. 다행히. 그 다음에 BITX 형태로 넣어놓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확인이 좀 안 나오는데 오히려 수익성 측면을 보았을 때도 충분히 잘 나온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2024년도 자, 이때 2월 달부터 이거 월로 바꿀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2월 달부터 3월 달 포지션만 본다라고 해도 자, 그냥 단순 계산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2배가 올랐죠. 자, 그게 2월에서 3월 달 추이였습니다. 2월 달에 벌써 2배를 뽑았죠. 그리고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물론 잘 쓴다라고 하면 시즌용으로도 쓰셔도 되고요. 장기 적립성으로 모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꼭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략의 실패는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필수 요건과 반대에 있는 영향성 중에 우상향이 더 이상 비트코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전략은 먹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전략이 왜 쓸만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소 믿을만 합니까? 물론 국내는 장난치면 이제 골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다만 믿을 수가 별로 없죠. 그러면서 알트코인에 따른 수익성 부분도 좀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수익률까지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매하는 스테이킹, 비트코인 스테이킹 해봐야 얼마 주지도 않죠. 근데 여기에서는 파생을 이렇게 해서 알아서 또 주는 상품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주면서 법적 보호성과 보장성을 다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좀 더 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코인을 대부분 형 누나분들은 뭐 7년 전 때부터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신규로 하셨던 분들이 이 말에 많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산을 한번 잃으면요, 남들보다 따라가기가 그 이상 힘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을 너무 간과해서 보지 마시고, 왜 이걸 이야기를 했는지 진짜 제발 손해 보시기 전에 요거를 그냥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전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저히 뭐 장기 투자는 못하겠다라고 해도 이 전략도 또 쓸만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내려갔다라고 해도 급락이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급락이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급락이 나올 때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면 상단 터치하듯이 계속 그런 전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단기적으로도 추이에서 내가 적립을 좀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수익을 좀 해놓고 또 하고, 또 수익 나올 때 또 정리를 일부 하고, 그런 형태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세금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하면요, 세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 보호성에 따른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양도세로 빼냐, 배당으로 빼냐는 제각각이고, 이런 걱정도 머리를 많이 쓰면 답은 있습니다. 머리를 덜 쓰면 답이 없죠. 다중 계좌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가족 계좌별로 나뉘어 가지고 250만 원씩 기본 공제가 되어져 있지만, 이걸 어찌 보면 750만 원대까지를 열려놓고 해 놓는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500만 원 해봐야 20%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 내고 실질적으로 750만 원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에 있는 그냥 세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내가 선물을 수동으로 돌렸을 때에 따른 청산의 위험성과 수수료 대비와 펀딩비를 고려를 하면, 대충 연간에 들어가는 비용적 추이를 고려를 했었을 때 이 전략이 좀 더 낫다, 그리고 청산이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 다소 궁금 사항이나 그 다음에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왜 알려드렸냐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르는 것과 알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다르죠. 직진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를 더 알고 있으면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인생에 어마무지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있는 길보다 이 하나에 있는 길이 막 요래, 뭐 돌아가야 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쪽은 너무 돌아가지만 여기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 하나 있는 길만 알고 있다고 하면, 원래 인생은 하나 있는 길만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져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레버리지도, 물론 이제 장기 투자 모델도 설명을 했고, 중기 투자 모델도 설명을 했고, 단기 투자 모델은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성 없이, 뭐 단기 투자 하다가 뭐 물렸으면 그냥 중장기 투자로 선회를 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마지막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라고 또 물어보실까봐, 근거적 추이도 선물 파생에서 프로쉐어즈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11년도 때 이제 $2에 시작을 했던 게 $100를 찍었죠. 벌써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100가 넘었습니다. 즉 기초자산이 생각보다 튼튼을 하면 대부분 파생은 2배이다 보니까, 기초자산이 계속 우상향을 해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아차하고 놓칠 뻔했지만 2배가 명확하게 아닙니다.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일간 거래 기반에서 비용을 다 빼고 다시 하다 보면 전체 ETF에 있는 순자산에 있는 NAV가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잃을 만큼, 포지션인 만큼 잃을 만큼 그걸 다 정산을 해서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순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2배는 아니고, 필요경비,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필요경비를 다 빼면 대략 1.7배에서 1.75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뭐 부자는 아니시잖아요. 현금 흐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성비 있게 투자는 해보고 싶죠. 근데 내 탐욕 부분은,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무엇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즉
뇌로 할 수 있습니다. 두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내가 갖고 있는 대비보다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최소에 있는 비용으로 최대에 있는 가성비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돈 100만 원이 175만 원에 있는 효과를 내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다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여력이 없거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 교육 영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상품은 원래 단타용으로 나와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지만 이론과 현실이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티켓이 만약에 됐어. 만약에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통 티켓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뭐 우회해서 또 티켓을 더 빨리 끊을 수 있는 수단을 막 찾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 칼 쓰는 방식은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듯이 누구는 다른 형태로 또 누구는 다른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좀 다르다. 내가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한다라고 했으니 그 결과값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일반적인 이제 책에서 배웠던 거랑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뭐 우리적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조 지표가 있는데 보조 지표 책들을 백날 따라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론과 똑같이 하면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조금씩 응용을 해야 됩니다. 내 스타일대로. 그래야 내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수기가 되면 알아서 레버리지 비중을 높이시고 급락이 나와도 레버리지 비중을 높이셔서 중간중간마다 스윙 투자에 있는 수익성이라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